오늘 이것 하나로 여러분들의 영상 퀄리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3년차 뷰티 유튜버이자 본업은 영상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직장도 다녔고 평범하게 알바도 했었고 쇼핑몰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 편집자와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생각만 하다가 주변에서 화장품 많이 사니까 한번 뷰티 유튜버 해봐라 자주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딱히 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영상 편집자까지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요즘에 카페를 가도 진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분들인데 브이로그 편집을 본인이 찍어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던데 그만큼 유튜브를 시작하기가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인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정말 강추할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런 것보다는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면서 정보가 많이 없었거든요. 장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메라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보면 카메라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딱 떠오르는 거는 핸드폰, 미러리스, 오즈모 포켓3나 액션캠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핸드폰을 추천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핸드폰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근 3년간 특히 요즘 핸드폰들 출시되는 거 보면 화질이 너무너무 좋아졌잖아요. 쇼츠 촬영이나 짧은 클립컷 같은 거 찍을 때는 간편해서 지금도 핸드폰으로 많이 촬영하고 있어요. 16% 사용 중인데 최신 폰일수록 강추드리고요. 이번에 나온 17이 카메라 성능이 진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보고 싶다. 저는 오즈모 포켓3 추천드려요. 없으시면 오즈모 포켓 4가 지금 촬영일자 기준으로 내일 9시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채널 컨셉에 따라서 카메라가 조금 달라지는데 브이로그나 여행 유튜버, 야외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실 분들은 오즈모 포켓3 같은 짐벌이 있어서 손떨방 기능이 특화되어 있는 카메라나 액션캠 같은 방수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추천드리고요. 보통 이 조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가끔 제가 일할 때 보면은 핸드폰 짐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부피가 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즈모 포켓3랑 액션캠 조합 진짜 추천드립니다. 토크 위주의 영상이다. 그럼 솔직히 핸드폰 하나면 충분하긴 한데 영상 퀄리티를 굳이 올리고 싶다 하면은 카메라 적당한 걸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리뷰 채널 같은 경우나 음식을 보여준다든지 저처럼 뷰티 촬영을 한다든지 IT 채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명함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 핸드폰들 모두 선명함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지만 그래도 카메라를 따라올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렌즈가 좋을수록 카메라가 좋을수록 선명함이나 선회도가 진짜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초반에는 핸드폰을 병행하면서 나중에 미러리스에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추후에 내가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되었을 때 그때 더 좋은 카메라로 바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아이폰 14 프로를 사용했었고 지금은 16 프로, 카메라는 소니 알파7 C2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니 카메라를 쓰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알파7 C2 기준으로 4K를 촬영하면 조금 발열이 올라오더라고요. 발열펜을 따로 구입을 해야 한다는 점이 이게 좀 큰 단점으로 다가왔고요. 기본 번들 렌즈 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애초에 카메라를 구매할 때 번들 킷으로 하지 말고 바디 따로 하고 렌즈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때는 렌즈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서 무지한 상태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너무 어둡게 나오고 선명도도 너무 아쉽고 인물이 무엇보다 진짜 덜 예쁘게 나와요. 디테일함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카메라만 괜찮은 거 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또 삼각대잖아요. 미니 삼각대가 카메라 무게는 견디기 힘들어해서 또 컴팩트한 삼각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도 진짜 튼튼해요. 그리고 카메라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여유가 생기면 좀 좋은 걸로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핸드폰으로 촬영할 때 제가 욕실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외출했을 때 부착식 거치대가 있어요. 이게 촬영용 부착 거치대기도 한데 이거 진짜
진짜 튼튼하고 거울이나 유리 같은데 미끌미끌거리는 데에는 다 흡착해서 붙거든요. 맥세이프가 있어서 이렇게 딱 붙으면 자석이 진짜 강해요.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보통 촬영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또 추천드리는 제품이 라이트 밸런스의 트리앵글 거치대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긴 버전과 짧은 버전 두 가지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이트 컬러 사용하고 있고 제 키가 158인데 제 키보다도 높게 찍을 수 있고 이렇게 360도도 돌아가요. 이거 진짜 좋았던 게 관절이 접히니까 보관이 너무 용이하고요. 라이트 밸런스에서 제품 제공으로 받아보고 더 만족했던 게 인테리어도 진짜 안 해쳐요. 너무 만족해서 찍는 건데 삼각 쓰기 어려웠던 게 뭘까요? 높이 조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다 보면 수평수직 잡는 것도 되게 힘들고 이렇게 관절마다 다 열어서 높이 조절하는 거 진짜 귀찮거든요. 근데 얘는 쓱 들어 올려서 올리고 쓱 내려서 내리고 심지어 고정까지 잘 돼서 높이 조절하는 데서도 힘이 덜 들기 때문에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이 관절마다의 각도 조절이 너무 쉬워요. 구도 잡는데 진짜 생각보다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미 힘을 덜 쓰니까 영상 촬영하는데 시작부터 약간 애를 쓴다? 이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중요한 거 또 하나, 핸드폰 카메라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튼튼함이잖아요. 튼튼한 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삼각대입니다.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촬영하는데 스트레스가 진짜 확 줄었어요.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거치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침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관절 있는 핸드폰 거치대거든요. 이런 식으로 끼우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얘는 심지어 촬영 전용으로 나온 애라 얇지만 핸드폰에 끼워서 사용하는 거는 넓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릴 뿐더러 각도 조절이 뻑뻑해서 잘 안 돼요. 관절이 자유롭게는 어렵더라고요. 후면 카메라 촬영할 때는 카메라를 가리기 때문에 쓱 올려야 돼서 고정이 생각보다 탄탄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또 가장 제가 불편했던 거는 이렇게 놓으면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걔는 살짝 움직여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잡아주거나 기다렸어야만 했다는 거. 저는 처음에 그 거치대로 촬영을 했을 때 너무너무 만족해서 썼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하나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한 제품이 없을까 했는데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거치대처럼 이렇게 맥세이프를 붙일 수 있어요. 진짜 자성이 강하거든요. 일상에서 침대에서 거치용으로 사용해도 너무 좋아요. 맥세이프가 안 된다고 하셔도 여기 옆에 있는 양쪽 뿔을 내리시면 충분히 다른 제품들도 끼워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끼우는 마감재도 굉장히 얇아서 아이폰도 보면 고정할 곳이 은근히 많이 없어요. 버튼이 눌리고는 하는데 안 눌린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실 분들은 핸드폰이면 충분하고 유튜브를 하시다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그때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데 처음에 장비를 바꿀 때는 내가 가능한 금액대 선에서 가장 가성비가 있으면서 3, 4년 동안 쭉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장비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짬짬바리로 계속해서 돈을 들이는 것보다 애초에 돈을 모아서 쭉 3, 4년 동안 사용을 하시는 게 그게 가장 돈을 아끼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조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3가지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진부터 영상까지 요즘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라이트 밸런스 제품입니다.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놨는데 스냅라이트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유튜브를 시작할 때 꼭 필요한 3가지 거치대, 스냅라이트, 마이크예요. 적어도 이 3가지는 구비를 하셨을 때 촬영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퀄리티까지 확실하게 올려줘요. 앞에서 핸드폰 촬영 추천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또 미니 조명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색감을 잡을 때나 얼굴을 밝히고 싶다. 진짜 유용하고 이 조명 하나로 선명도가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미니 조명이 뚫려 있어서 카메라도 안 가려요. 핸드폰 미니 조명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영상이 가능하고 동글동글한 곡선형 디자인, 한 손에 쏙 쥐어지는 컴팩트한 사이즈, 무게가 진짜 가볍고요. 핸드폰보다 작아서 휴대성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너무 편하고요. 일반 조명에서 조명을 탁 켰을 때 차이 보이시나요? 타사 제품도 써봤는데 이 조명보다 확실히 3중 디퓨저 설계라 눈부심이 적고 3가지 색상이 밝기 단계에서 세부 조절이 디테일하게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셀카를 찍을 때나 뷰티 촬영할 때 만족도가 진짜 좋았어요. 발색 컷을 이 제품으로
써봤는데 광감이나 컬러가 진짜 잘 보이더라고요. 이게 뷰티뿐만이 아니라 브이로그나 음식 촬영 또는 핸드폰으로 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잘 맞을 것 같고, 특히 저는 쇼츠 찍을 때 빛이 부족하면 무조건 꺼내 쓰는 조명이에요. 추가적으로 룩스패드가 큰 걸로 2개, 미니로 하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사이즈의 대한 링라이트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 2개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는데, 링라이트는 얼굴의 전체를 부드럽게 밝혀주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 룩스패드는 얼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사용했을 때 밸런스가 좋다고 느꼈어요. 저도 처음부터 조명을 쓴 거는 아니고 집에 있는 스탠드 조명 2개로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늘려가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모든 조명을 다 제칠 만큼 가장 좋은 조명은 자연광이에요. 매번 자연광에서만 촬영할 수는 없고, 형광등은 위에서 아래로 빛의 방향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이런 조명을 추가해주면 훨씬 밝고 선명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마켓비가 2만 원도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작은 투자로 전체 불을 끄고 인물 뒤에 그 조명을 놨을 때 백라이트로 제 인물이 몽환적인 느낌이 나요. 가성비 있게 이런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처럼 목 부분이나 몸 아래쪽이 뭔가 어둡다, 반사판을 이용을 하면 진짜 자연스럽게 얼굴이 밝아지거든요. 이게 어렵다, 케이블을 화이트로 바꿔보세요. 그거 하나가 진짜 큰 차이를 만들고, 그것도 어렵다, 문구점에서 화이트보드지를 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집에 남는 천 같은 걸로도 써봤고, 은박지, 돗자리 알죠, 여러분? 그것도 은근히 효과가 있거든요.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귀찮을 따는 방법인데, 앞에 노트북을 두고 흰 배경으로 깐 다음에 노트북 밝기를 최대한으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밝힐 수 있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조명은 비싼 것보다는 결국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느낌으로 조명을 추가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조명은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솔직히 팩트긴 한데요. 사진관 할 것도 아닌데, 방송국을 차릴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많은 조명을 갖고 있기란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알려드린 그 순서대로 한번 장만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먼저 투자를 했었던 게 마이크인데요. 음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마이크는 영상 초반부터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직 제 채널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특히나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이 이상의 금액대를 투자를 하면서까지 제품을 바꾸면서 사용하고 있진 않고, 소니의 ICD-TX660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마이크는 아니고 녹음기인데요. 제가 알아볼 때는 이 녹음기의 제품명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유튜버 분들이 다 옷에 뭘 자꾸 꽂고 있는데 그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때 GPT가 있었더라면 제가 정말 빠르게 찾았을 텐데, 리뷰 영상을 보고 이 제품명을 알았고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660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지금 몇 년째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 한 번 없이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진짜 오래 가거든요, 여러분. 음성 파일을 옮기려고 노트북에 잠깐 꽂는 그 순간에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충전해준 기억이 5손가락 꼽아요. 다만 단점도 있겠죠? 녹음기이다 보니까 영상이랑 음성 파일이 따로 녹음돼서 싱크를 맞춰야 된다는 점이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단점은 소음인데요. 주변 소음까지 너무 다 흡수해서 요즘 마이크 진짜 잘 나오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이 보통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게 약간 아쉬운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집해서 쓰는 이유는 카메라 기종이나 핸드폰을 전혀 타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녹음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요즘은 오즈보 마이크 미니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싱크를 맞추는 게 조금 귀찮거나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촬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즈모 마이크 같은 그런 마이크를 사용해서 영상 자체의 음성이 바로 수음이 되도록
하는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인터뷰나 토크 콘텐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제품 말고도 슈어, 블루예티 같은 그런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팟캐스트처럼 듣기 좋은 음질을 만들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요. 일상이나 리뷰 중심 같은 콘텐츠를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가 장비는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 충전 단자에 끼워서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도 있는데요. 그런 제품들은 카메라와 말하는 대상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되게 작게 수음이 되니까 후 편집으로 소리를 키워준다고 하더라도 음질이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옷에 붙여서 내 몸과 가깝게 수음이 되는 마이크를 쓰는데 이게 왜냐면 나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소리가 수음되기 때문에 음질이 아무래도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말 비싼 오디오 장비에 투자하지 않는 이상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15만 원 안팎 기준으로 오즈모 마이크 미니, 소니 녹음기 이 두 가지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내 촬영 방식에 맞는 가성비 있는 선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편집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편집 장비는 크게 핸드폰, 태블릿, P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아이패드로 편집 어플을 깔아서 편집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핸드폰으로 충분히 편집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쇼츠나 릴스처럼 짧은 영상은 상관이 없고 롱폼처럼 긴 영상은 화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편집이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처음에는 핸드폰에 편집 어플을 깔아서 한번 편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겔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걸 중고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태블릿을 장만해서 옮기실 때는 블루투스 키보드 하나 정도는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막 수정을 하거나 타이핑을 해야 될 때 태블릿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동을 해서 쓰냐 안 쓰냐 있고 없고의 능률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혹시 핸드폰이 아이폰이다, 아이패드를 같이 쓰시면 호환이 잘 돼서 훨씬 편하고요. 근데 요즘은 또 갤럭시도 호환이 정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지금 핸드폰 기종에 맞게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유튜브 영상 자체는 적당한 퀄리티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더라도 SD카드 리더기만 있으면 영상을 옮겨서 태블릿으로도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영상을 편하게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도 이제 업그레이드 했고 태블릿으로는 좀 한계가 느껴질 때 그때가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편집자이기도 하고 색감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맥북을 사용하고 있어요. 데스크탑이랑 노트북 둘 중에 어떤 걸 사야 하냐? 저는 노트북 하나로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동이 많은지 이동이 없이 집에서만 딱 편집을 할 건지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화처럼 화려한 영상, 광고 영상처럼 무거운 작업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라면 맥북 프로 기본 사양으로도 충분하고요. 요즘은 프로가 아니더라도 기본 사양 자체가 좋아져서 유튜브 영상 편집 정도야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같이 추천드리는 게 SSD 외장하드인데요. 이걸 사용하면 용량 관리, 소스 관리, 파일 정리까지 한 번에 가능해서 나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을 좀 해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같이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샌디스크, SK 하이닉스 이 두 가지 제품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편집 장비는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이렇게 단계별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처음부터 너무 비싼 장비보다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편집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통 아시는 캡컷, 블로, 프리미어, 파이널 컷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저는 영상 편집자가 되기 전에 처음에 집에 있는 아이패드로 블로 어플을 결제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퀄리티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저는 따로 강의를 결제해서 듣거나 영상 편집 학원 이런 데는 다닌 적이 없고 내가 원하는 효과, 해보고 싶은 효과, 원하는 디자인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다 따라 하다가 보니까 프리미어 프로를 좀 독학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제 영상을 보고 주변에서 영상 편집자 일을 해봐라 추천을 하셔가지고 그걸 계기로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좋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건 캡컷이에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태블릿으로 옮긴 다음에 캡컷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이 방법이 시작하면서도 가장 부담이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캡컷이
캡컷이랑 블로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본 입장에서 예전에는 캡컷이 좋다라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요즘의 캡컷은 트렌디한 효과음, 다양한 효과와 소스들, 얼굴 보정 기능과 피부 보정,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I 더빙까지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져 있어서 앱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지인분들이 한 번씩 어떤 플러그인을 구매해서 쓰면 좋을지, 뭐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캡컷 유료 결제 하세요거든요. 캡컷 유료 결제를 해서 이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영상 편집 학원 다니고 강의를 결제해서 보고 어도비 또 월 결제하고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캡컷으로 시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으로 옮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고 있지만 저도 캡컷에만 있는 효과나 소스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캡컷도 유료 결제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편집을 하시고 업로드까지 전부 하시는 많은 유튜버 분들이 태블릿 PC에 앱을 깔거나 PC에 앱을 깔아서, 그러니까 태블릿이든 PC든 상관없이 앱을 통해 영상 편집을 하고 계시고, 아니시면 4K 촬영본을 PC로 옮겨서 PC에서 프리미어 프로로 컷 편집을 하시고 영상 크기를 압축해서 뽑으신 다음에 앱을 들어가서 후가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편집자의 시선으로 잠깐 보자면 이런 방법 이유가 다 있으시지만 컷 편집 따로, 자막 따로, 효과 따로 이렇게 계속 후가공을 하게 되면 달린 컷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자막 타이밍이 안 맞거나 효과 타이밍이 어색해지거나 영상 전체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은 추천드리지 않고 한 프로그램 안에서 컷 편집, 자막, 효과까지 한 번에 하는 방식을 더 추천드려요. 유튜브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작은 규모의 채널이지만 더 어렸을 때 시작하지 못한 게 진짜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면은 꾸준하게 하셔서 30대가 넘어서 자리를 잡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꼭 구독자가 10만이 넘지 않고 5만이 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본업처럼 지금 수익을 창출하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 또 은근히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특히나 본업이 있는 상태로는 꾸준히 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이 시작하면 한 달 뒤엔 10명이 남아있고 그 10명 중에 6개월 뒤엔 5명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2명이 1, 2년 정도 유지를 하고 그 중에 1명이 3년 이상 지속을 하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퀄리티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천천히 모으시더라도 결국 남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이것저것 많이 돈 낭비를 해보면서 실패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는 주변에 유튜버 지인도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막막하실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 장비를 구입해서 써보면서 조금씩 맞는 걸 찾아가고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우리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것저것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저처럼 장비를 찾는데 시간을 쓰시기보다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도 예쁜 하루 되세요. 안녕! 오늘도 예뻐질 슈 진지한 시와 고독하는 삶 입덕은 쉽고 대장은 어려워요. 파스 오늘도 예뻐질 슈 진지한 시와 고독하는 삶 시획은 쉽고 대장은 어려워요. 파스텔 분홍빛 일기 속으로 우리의 비밀